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살 이미영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단둘이 살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저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괜찮아. 내가 내 전부야.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저도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 곁에 남은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해.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가족은 우리 둘뿐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혼을 하시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랑? 어머니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수영장에서 알게 된 분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건강을 위해 새벽마다 동네 수영장에 다니셨습니다.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생겨서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기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시다니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그분을 언제부터 알게 됐는데? 한 6개월쯤 됐나? 처음엔 그냥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 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어머니의 얼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정말 좋은 분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가족은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자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니?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면 안 되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단둘이 사시면서 힘든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저에게 의지하며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으려고 해. 너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없어도 괜찮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어머니의 얼굴은 밝아 보였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모르게 결혼을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의 가장은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당장 눈앞의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혼자 어린 저를 키워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가지 직업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남의 집 반찬을 만들어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면 녹초가 되어 그대로 누우셨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면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엄마한테 얘기해줘. 어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숙제를 봐주시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아서 신나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수학여행 안 가면 안 돼? 수학여행 비용이 15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거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저는 주방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우리 미영이 가고 싶을 텐데. 그 조그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아, 수학여행 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했어.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근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넌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꼭 갔다 와.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다닐 수 있었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다행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을 쉬어본 적 없는 어머니께 제대로 된 휴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여행 상품권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제주도 한번 갔다 오자. 평생 이렇게 고생만 했잖아.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 사는 거 보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수학여행 보내줬잖아. 이번에는 엄마가 여행 다녀올 차례야.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바닷가를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파도를 바라보시며 한없이 웃으셨습니다. 미영아, 엄마 너무 행복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라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이제 40 초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하셨지만 전보다 조금 여유로워진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더 이상 힘든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분이셨습니다. 운동이라도 해야지. 나이 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어머니는 새벽마다 동네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걱정이 되었지만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새벽 수영장에서였다고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매일 새벽이면 동네 수영장에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물속에서 수영하면 머릿속도 맑아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어머니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즐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수영장에 나타났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즘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다소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분인데 아주 젠틀하고 말을 참 조리 있게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눴는데 어느 날 내가 허리가 좀 아파 보였는지 먼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묻더라니까.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어머니와 비슷하고 혼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승우 씨래. 미영아, 너도 한번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신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다면야 나도 좋지.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래?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는데 요즘은 잠시 쉬고 있대.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쉬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셨대? 그건 아직 자세히 안 물어봤어. 뭐 나중에 만나면 알게 되겠지.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저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오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미영아, 승우 씨가 정말 다정한 사람이야. 밥 먹을 때도 하나하나 내 입에 맞는지 챙겨주고 길 건널 때도 조심하라고 손까지 잡아주더라니까.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건 좋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아직 만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잖아. 너무 빨리 마음 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넌 참 사람이 좋아서 잘 대해주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어머니는 저를 타박하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직업부터 시작해서 비밀이 많은 사람 같아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빠르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을 쉽게 믿는 성격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우 씨를 만나고 난 후부터 어머니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승우 씨는 어머니와 있을 때는 지나치게 다정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미영 씨는 참 바빠 보이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집에 잘 안 계신가요? 처음에는 그 말이 별 뜻 없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마치 제가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어머니랑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자 승우 씨는 어머니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자 씨,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저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결혼이라니? 물론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지신다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우 씨는 종종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굳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연히 어머니와 카페에서 식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승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방금 통화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승우 씨는 순간 흠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인데 요즘 일이 좀 있어서. 어떤 일이신데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전 사업 관련해서 연락 온 거예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승우 씨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승우 씨 원래 전화 받을 때 자리를 피해?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냥 아까 봤는데 좀 이상해서. 미영아,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가셨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승우 씨는 어머니에게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어머니의 반찬을 챙겨주고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먼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영자 씨, 물 드릴까요? 영자 씨, 걸음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그 친절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친절함이 오직 어머니에게만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있을 때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듯 했지만 말투나 행동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고 저와 둘만 남았을 때 승우 씨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승우 씨, 사업하셨다고 하셨죠? 예전에는 어떤 업종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어요.
주로 무역 쪽이었죠. 무역이면 수출이요? 수입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응,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요즘은 잠시 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더 캐묻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승우 씨는 다시 밝은 얼굴로 변하며 어머니께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승우 씨와 몇 번 더 만난 후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에게는 빠르게 가까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승우 씨가 또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 우리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승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승우 씨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영자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살짝 빼셨지만 승우 씨의 말에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든 진심으로 하는 말이든 결혼 이야기가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온 이상 가만히 더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대로 조사해 봐야겠다. 어머니와 승우 씨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진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이었기에 저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결혼하려고 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승우 씨랑 같이 살기로 했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에 대해 너무 모르잖아. 몇 달 만났다고 결혼을 결심한다고? 몇 달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승우 씨에 대해서 엄마가 아는 게 뭐야? 알지.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 사람 직업도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 그냥 사업 준비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잖아. 지금은 쉬고 있는 거야. 다시 시작하면 잘 될 거라고 했어. 차도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럼 그 사람이 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라도 알아? 무역 쪽 일을 했다고 하더라. 자세한 건 안 물어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아껴준다는 거야.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믿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너무 성급해. 평소에 엄마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이거 너무 이상해.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요. 미영아, 나도 내가 이럴 줄 정말 몰랐어. 그런데 그 사람이랑 사랑이란 걸 하면서 알게 되더라. 내가 정말 외로웠나 봐. 안 그런 척 했어도 오랜 시간 정말 많이 외로웠나 봐. 그렇게까지 나에게 온 마음 주는 남자 정말 믿어주고 싶어. 내가 믿어주고 싶은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승우 씨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최소한 어떤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다음번에 승우 씨를 만났을 때 일부러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승우 씨, 예전에 하셨던 사업은 어떤 회사였어요? 승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운영했었어요. 뭐 이것저것 했죠. 그럼 회사 이름은 뭐였어요? 그러자 승우 씨는 미묘하게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해서 특별히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수상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의심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야. 엄마,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과거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아?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승우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주셨고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 사람의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큰 후회를 몰고 올 것이란 불안과 예감이 강렬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어머니를 설득해서 동거는 괜찮지만 재혼을 위한 서류상의 혼인신고는 일단 반년만이라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면서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정말 그것만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승우 씨는 결국 결혼식은 올렸습니다. 간소하게 식을 치르고 어머니는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니 최대한 존중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승우 씨와 결혼한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를 대하셨고 가끔씩은 승우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오늘 바람 쐬러 다녀왔어. 참 좋더라.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웃고 계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망설이셨습니다. 미영아, 이번엔 내가 좀 내줄 수 있니? 처음엔 별다른 생각 없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어머니는 종종 돈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사시던 것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가격을 따져보셨고 심지어 평소에 드시던 건강식품까지 끊으셨습니다. 엄마, 요즘 돈이 부족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아껴 쓰려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승우 씨에게 돈을 쓰고 계시구나. 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다소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요즘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승우 씨랑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보기엔 승우 씨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 사실 차가 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승우 씨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먼저 도와주고 싶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잖니. 어머니는 일부러 태연한 척 말씀하셨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정도야 뭐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또다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번에 대출을 좀 보증 서주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돈을 그렇게 쓰고도 모자라서 대출 보증까지 서겠다고? 미영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몰라서 그래. 사업 준비 중이라 당장은 어렵지만 곧 잘 될 거야.
엄마, 그거 뻔한 수법이야. 처음엔 작은 돈부터 빌리고 점점 금액을 늘리는 거야. 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어머니는 저를 향해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서운해. 엄마, 난 엄마 걱정돼서 그래. 승우 씨가 정말 엄마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엄마한테 부담 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거야. 엄마, 그런 말을 누가 못해. 그 사람이 직접 돈을 갚는 걸 봤어?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야? 미영아, 넌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니? 어머니는 승우 씨를 완전히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견을 먼저 물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승우 씨의 말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씨가 어머니와 결혼한 이후 저는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생활 패턴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한 이상 징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해? 응? 아, 그냥 쉬고 있어. 승우 씨는? 어머니는 순간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응, 잠깐 나갔어. 이 시간에? 어디에? 그냥 좀 바람 쐬러 간다고 하더라. 요즘 사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엄마, 요즘 승우 씨 새벽에도 자주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가끔 그렇긴 한데 그게 뭐가 이상하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한밤중마다 집을 나가는 걸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어머니조차도 승우 씨가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승우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철저히 감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있을 때는 핸드폰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전화가 울리면 그는 항상 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승우 씨가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아, 영자 씨. 제 폰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고 절대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인 박 여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엄마랑 자주 연락해? 네. 그런데 왜요? 박 여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요즘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 말이야. 승우 씨요? 그래. 혹시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아?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설마 했는데 예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접근한 적 있더라고. 뭐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옆 동네인 미사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리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게 확실한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지역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사람들이 대놓고 저렇게 사기쳐도 안 잡히냐고 뭐라고 했어서 기억에 남아 있었어. 그 이야기에서 나온 사람 이름과 내 엄마 재혼 상대라는 사람이 이름이 같은 거야. 처음에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사진도 봤는데 얼굴이 같아서 너랑 내 엄마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저는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승우 씨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또 제 말을 무시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어머니 댁에 갔을 때 승우 씨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걸 봐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폰을 잠금 해제한 상태로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경악할 만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과의 메시지 기록. 그는 어머니 외에도 여러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힘들지 않게 해줄게요. 저만 믿어요. 저는 당신밖에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우리 더 좋은 곳으로 떠나요. 그들은 모두 어머니처럼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그 메시지 중 하나에서 다른 여성에게 돈을 요구한 흔적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줘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날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제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어머니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머니의 전화가 와서 복잡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음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 그냥 은행 좀 다녀오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행은 왜?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설마 승우 씨가 돈 달라고 했어?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좀 도와주려고.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한테 돈 주려고 하는 거잖아. 미영아, 마지막이야. 이것까지만 도와주고 끝낼 거야. 그 사람도 이제 정말 힘들대. 지금만 잘 넘기면 괜찮아진다고 했어. 엄마, 아직도 그 사람 말을 믿어?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아, 그냥 한 번만 이해해줘.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어머니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은행 직원도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왜 여길? 엄마, 이 돈 인출하면 안 돼. 저는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분께도 다급히 말했습니다. 이 돈 지금 출금하면 안 돼요. 저희 엄마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직원은 순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큰 금액이어서 저희도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직원분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니, 그냥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확인 절차야? 어머님,
혹시 누가 돈을 요구한 상황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분은 이미 눈치를 채신 듯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내부 절차상 경찰과 금융보호센터에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 난 엄마가 이 돈을 잃는 걸 볼 수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행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은행 측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런 방식의 금융사기가 많아서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분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특정인이 돈을 요구했나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남편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이라며 신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면 승우 씨에게 정식으로 이제까지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고까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곧바로 승우 씨의 계좌 내역과 연락처를 확인했고 그의 전과 기록까지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그는 이미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정가오범에 닳고 다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지명수배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분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 벌벌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믿었어. 나는 믿은 것뿐이야. 승우 씨가 날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야. 사랑. 그 허울 좋은 말이 얼마나 어머니의 눈을 두껍게 가렸던 것인지. 작정하고 달콤하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줄 듯이 굴고는 돈을 빼 도망가려 했던 사기꾼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의 기나긴 외로움을 알아봤던 건지 사람 알아보는 재주도 사기꾼의 덕목인가 싶은 기가 찬 마음도 들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책임지기 위해 강인하게 모든 일을 맞서 해내던 당찬 여성이었던 어머니는 이제 작아진 어깨를 바르르 떨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매사 꼼꼼하고 깐깐하게 여러 가게를 운영했던 어머니의 사람 보는 눈은 결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외로움으로 눈을 가려버린 사기꾼의 질 나쁜 방식이 그 모든 경계를 너무 쉽게 허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를 부축하고 안쓰러운 등을 쓸어주며 다시 우리의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승우 씨는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날 밤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미영이가 날 오해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이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우 씨가 체포된 지 며칠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영 씨 되시죠? 어머님께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 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을 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년층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승우 씨가 다른 여성들에게서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빼앗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건네려 했던 돈 1억 2천만 원. 그 돈 역시 승우 씨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또 한 명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승우 씨가 체포된 이후 어머니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러자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본 채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경찰에서 뭐래?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경찰이 그러는데 승우 씨, 과거에도 같은 수법을 써왔대.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보야.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인간한테 내 손으로 1억이 넘는 돈을 건네주려 했다는 거. 그게 너무 충격이야. 그 말을 하시는 동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나는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는지 몰라.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그걸 그냥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셨습니다. 그걸 그냥 사기꾼한테 줘버릴 뻔했다는 게 내가 너무 미쳐 있었던 거야.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미영아, 엄마,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그 인간한테 속고 있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지금쯤 내 돈도 없고 내 삶도 다 망가졌을지도 몰라. 엄마, 나한테는 엄마가 전부야.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아니라도 엄마는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을 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승우 씨와의 일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나 다시 운동 시작하려고. 정말? 엄마, 잘 생각했어. 어머니는 다시 새벽에 운동을 나가셨고 예전처럼 생활 리듬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승우 씨가 체포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뒷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만약 제가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자주 대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머니는 아마도 그 사기꾼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승우 씨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개월 동안 어머니에게 치밀하게 접근했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어머니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신뢰가 쌓였을 때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결혼을 이야기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씩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따뜻한 말과 관심을 주는 사람을요.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철저하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분노를 넘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 감정까지 가짜로 꾸며가면서 누군가를 완전히 속일 수 있다니, 이런 사람이 진짜 존재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승우 씨가 떠난 이후 어머니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미영아, 난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게 한 사람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을까? 엄마, 그 사람은 누구라도 속일 수 있었어. 엄마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난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어. 내가 몇 번이나 걱정했었잖니. 근데 난 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너한테 헛가지 냈어. 엄마, 누구도 그런 의도적인 접근과 가짜 감정을 완벽히 알아차릴 순 없어. 저는 몇 번이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피해자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그 인간한테 줄 뻔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허무해질 뻔했어.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엄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난 그냥 외로웠던 거야.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한 승우 씨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이용한 사기는 그 어떤 논리적인 판단보다도 강력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가장 무서웠던 건 승우 씨가 단순히 돈만 노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감정까지 철저히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했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머니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후에도 어머니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다가오고 누구나 그들의 수법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한 번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다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운동도 다시 시작하셨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번 주말에 바람 쐬러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바닷가 가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덜 신경 썼다면? 조금만 더 늦게 알아차렸다면? 어머니는 분명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변화를 보인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가끔은 그 관심이,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